노다지 썰전. 자, 오늘 저희가 다룰 기업은 희귀의약품 전문 기업, 바로 이수앱지스입니다. 이 회사가요, 기존에 아주 안정적인 사업을 발판으로 해서 위험은 크지만 성공하면 보상이 엄청난 그런 신약 개발사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거든요. 과연 성공적인 도약이 가능할 것인가? 오늘 이 문제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수앱지스가 안정적인 자금원 그리고 아주 영리한 신약 개발 전략을 통해서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갖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 신약 개발이라는 거대한 불확실성 또 기존 사업의 성장 한계 같은 걸 고려하면 미래를 낙관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제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수앱지스를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정성이에요. 이미 고셔병, 파브리병 치료제 같은 세 개의 제품을 상용화해서요. 연간 600억 원이 넘는 매출, 그러니까 확실한 캐시카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쵸. 이게 이제 신약 개발이라는 그 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방식입니다. 이수앱지스의 전략이 영리한 지점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약을 만드는 최초 신약의 그 막대한 리스크를 피하는 대신에 이미 효과가 입증된 무기 두 개를 하나로 묶는 이른바 이중항체 전략을 택한 겁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해서 두 개의 다른 표적을 동시에 공격하는 쌍끌이 미사일 같은 개념으로 성공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거대 제약사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라서요. 개발 중간에 기술 수출, 즉 빅딜의 가능성까지 열어둔 아주 현실적인 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논리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업계의 현실을 보면 몇 가지 간과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이중항체 신약 개발을 위해서 내년 연구개발비를 올해 2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하죠.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다지만 만약 가시적인 성과 없이 이런 막대한 비용이 계속해서 투입된다면 그 안정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3년 내 성과라는 목표를 제시하셨는데 사실 전임상, 그러니까 동물 실험 단계에서 기술 수출 빅딜을 이끌어내려면요. 데이터가 거의 완벽해야 합니다. 이건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는 뜻이죠. 과연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압도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 역시 한계가 뚜렷해요. 고셔병 치료제는 국내 신규 환자 발굴이 거의 정체 상태고요. 해외 매출은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지역에 좀 편중되어 있어서 불안정하거든요. 물론 R&D 투자가 늘어나는 건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건 바로 이 회사의 미래 가치와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미 세 개의 제품을 성공적으로 상업화하면서 쌓아온 개발 경험과 노하우, 이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이 경험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 경험이 희귀의약품이라는 뭐랄까 비교적 경쟁이 덜한 틈새 시장에 국한되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도전하는 항암제, 특히 이중항체 분야는요. 전 세계 거대 제약사들이 수조 원을 쏟아붓는 말 그대로 전쟁터입니다. 차원이 다른 경쟁이죠. 단순히 우리가 약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거나 공정 개발에 강점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봅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검증된 타겟을 조합하는 전략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탐색하는 모험 대신에 거대 제약사들이 이미 관심을 보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조합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 이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보는 거고요. 회사에서도 내년에는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를 공개해서 현재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들, 즉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증명하겠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좀 어렵네요. 내년에 보여주겠다는 약속만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현재로서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데이터 없이 그냥 기대감만 시장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구체적인 임상 계획이 없고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알려진 ISU104 역시 파트너사와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되고 있거든요. 불확실성이 너무 많습니다. 흥미로운 지적이십니다만 저는 관점을 좀 달리 보고 싶습니다.
그 불확실성을 상쇄할 만큼 기존 사업의 성장 잠재력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주력 제품인 파브리병 치료제가 이라크 같은 해외 신규 시장에 진출할 때마다 100억 원 단위의 매출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고 가시적인 성장 동력입니다. 국내에서도 2024년부터 신생아 스크리닝 사업에 포함되면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환자들을 꾸준히 찾아낼 수 있게 됐고요. 그런 해외 진출은 항상 정치적, 경제적 변수가 많아서 예측이 어렵고 신생아 스크리닝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기업의 가치가 비약적으로 상승하려면 앞서 계속 말씀드린 신약 개발 빅들이 터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가시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 이것이 현재 이수앱지스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현재에 안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불확실한 미래에 모든 것을 걸 수도 없는 뭐랄까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죠. 희귀의약품이라는 든든한 땅 위에 서서 이중항체라는 미래 성장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개발 전략과 기존 사업의 꾸준한 성장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신약 개발사로 변모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 최종 의견은 이렇습니다. 견고한 캐시카우는 분명한 강점이지만 글로벌 항암 신약 개발의 성공은 결코 보장되지 않습니다. 급증하는 R&D 비용과 아직 데이터로 증명되지 않은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생각하면 섣부른 기대보다는 신중한 관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수앱지스의 미래는 결국 개발 중인 신약들이 데이터로 그 가치를 어떻게 증명해내느냐에 달려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두 가지 관점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기업을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